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를 드릴까 하는데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 알림, 구독 해주신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강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스타벅스 3만원짜리 쿠폰, 두 분께 스타벅스 2만원짜리 쿠폰, 세 분께 스타벅스 1만원짜리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월 12일 금요일까지고요. 발표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재학생들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추첨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진행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만든 레이어가 영상 속의 특정한 물체를 따라가는 트래킹에 대해서 기초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브릿지 영상,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으로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컴포지션 만드는 아이콘에다가 딱 드래그를 해서 브릿지 영상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 메인이라고 하시고 프리셋은 HDTV 1080-29.97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가져와서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트래커 패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위쪽에 윈도우에 보시면 트래커 패널이 있고요, 아니면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이쪽에 트랙 앤 스테빌라이즈 항목에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메뉴들 중에서 트랙 모션이라고 하는 걸 꾹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확인하겠다 해서 레이어 패널 넘어와진 모습이고요. 트랙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화면을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화면을 확대를 하면 트랙 포인트도 확대가 되어 있고,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마우스가 검정색이 될 때가 있어요. 이랬을 때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이 트럭에다가 놔줄게요. 해서 자, 여기 있는 트랙 포인트를 가장자리 잡고서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둘 다 트래킹에 관여하는 네모 상자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영역을 다 인식해서 지금 이 트럭을 쫓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어널라이즈라고 해서 분석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딱 눌러 보시면, 자, 이제 천천히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 트럭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분석이 끝났는데요. 시간이 꽤나 걸렸네요. 이쪽에 트랙 포인트에 이 네모 상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분석이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키보드에서 U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이어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을 전부 보실 수 있는데, 자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키프레임이 찍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해주기가 힘들거든요. 전혀 처음 보는 수치값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그런 속성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New의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트래커 패널에 에디트 타겟, 어떤 레이어에 이 수치값들을 치환하겠느냐 이거예요. 눌러서 우리가 방금 만든 널 오브젝트에 치환하겠다 해주고, 오른쪽 아래쪽에 최종 승인 적용
네, 어플라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X and Y 써 있는데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을 뭐 전부 다 치환을 해주겠다 이런 거고, 자, OK 눌러주시면 위쪽에 컴포지션 패널로 요 전체 미리 보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널 오브젝트에 U 버튼 눌러보시면 포지션이라는 수치값에 요렇게 키프레임들이 많이 치환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해서 이 널 오브젝트가 이제 이 트럭을 쫓아가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에 찍힌 키프레임을 따라서 널 오브젝트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서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던지 아니면 익스프레션으로 직접 포지션 수치값에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트럭을 레이어가 쫓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해서 자, 우리 요 트럭 위에 떠있던 그 아이콘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좌표라고 할 거고요. 프리셋 요거 HDTV 1080-29.97 하는데 가로 1000, 세로 1000 요렇게 만들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3D 렌더를 시네마 4D라고 해서 예쁜 3D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트럭을 쫓아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시고요. 화면상에 이제 빨간색의 스트로크는 없애주시고 이렇게 반듯한 원을 하나 그릴게요.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해서 화면 가운데에다가 놔주시고 이 원에 찍힌 점들을 추가적인 편집을 해볼 거예요. 자, 셀렉션 툴로 일립스 패스 써있는 콘텐츠 속성이 있고요. 얘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컨버트 투 베지어 패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일반 패스 메뉴로 바뀌면서 이제 요렇게 점 하나씩을 잡고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요렇게 좀 내려놓고 여기 있는 컨버트 버텍스 툴 이용해서 콕 찍어주시면 어때요? 양 옆에 핸들이 없어지면서 요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제 영상을 보시면은 요 아이콘 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아니고요, 쉐이프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자,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원형 툴로 원을 하나 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콘텐츠에 일립스 2라고 생긴 게 보이시죠? 자, 일립스 1이 일립스 2보다 더 위로 가야 되고요. 큰 게 작은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드에 그룹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뭐 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립스 1과 일립스 2를 그룹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로 엮어버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룹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어드에 머지 패스를 꺼내주세요. 해서 머지 패스의 속성을 오른쪽에 보시면 뭐 어드, 서브트랙트, 인터섹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집합, 차집합, 뭐 교집합 요런 거예요. 서브트랙트, 그러니까 차집합을 해야 큰 거에서 작은 게 빠지는데, 자, 일단 서브트랙트를 하면은 이제 요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뭐 얘 순서가 또 중요하기도 한데 일립스 1, 2에
아래쪽에 요 머지 패스가 있어야 요런 식으로 차집합이 온전하게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래 해두고요. 얘를 이제 3D 레이어 체크를 해주고, 일단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시점을 조금 돌려 놓을게요. 그리고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이거는 3D 모델링을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시점을 잠깐 돌려 놓은 거고요. 이쪽에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쭉 올리겠습니다. 한 몇을 올릴까요? 한 60 정도 올려놓을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포지션 자체는 30만큼 뒤로 밀어 놓을게요. 포지션 자체는 뒤로 미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져와야겠네요. 30 정도를 앞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 쉐이프 레이어의 두께의 반만큼만, 그러니까 60의 두께를 줬잖아요. 해서 그거의 반인 30만큼 앞으로 당겨줬는데, 이 이유는 얘를 이제 빙글빙글 돌릴 건데 얘의 중심이 완전히 이 레이어의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딱 가운데에 중심점이 있으려면, 자, 이 두께가 지금 뒤로 60만큼 늘어났고 그거의 반인 30만큼만 다시 앞으로 당겨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딱 만들어서 3D 레이어 체크를 해주면, 지금 이 널 오브젝트의 Z축 위치 자체가 이 쉐이프 레이어의 완전한 한 가운데에 배치가 되게 되거든요. 뭐 레프트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레프트 뷰에서 확인해 보면 널 오브젝트의 위치가, 그죠? 쉐이프 레이어의 완전한 한 가운데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뒤의 한 가운데란 거죠. Z축의 한 가운데. 이걸 위해서 쉐이프 레이어의 두께를 준 반만큼만 앞으로 당겨준 거고요. 널 오브젝트의 페어런트를 걸도록 할게요. 해서 널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Y에 Y 로테이션에 익스프레션을 해서 타임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가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그림자라던가 음영값이라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두께감이 생긴 게 생각보다 티가 안 나는데, 자, 일단 쉐이프 레이어의 요 매터리얼 옵션에서 캐스트 섀도우 온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명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뉴에 라이트 해서 패러렐 라이트를 쓸 거고요. 섀도우 다크니스 값 조절해 주시고 OK 눌러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러렐 라이트는 이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좀 조작하기가 힘들고요. 자, 레프트 뷰로 갈게요. 여기에서 자, 위치를 쭉 올려주고 바라보는 관점은 내려주고, 이렇게 프론트 뷰도 한번 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자, 위치는 오른쪽으로 쭉 빼주고 왼쪽이죠. 왼쪽으로 쭉 빼주고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해주고, 탑뷰에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탑뷰에서는 제가 의도한 대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점을 돌려가면서 패러렐 라이트를 조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액티브 카메라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뚜렷하게 음영값이 나타나 있고 그림자도 좀 생겨 있어요. 확실히 입체감이 들죠? 두께감 생긴 것도 잘 보이고. 자,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다 보니까 자, 라이트를 하나 더 꺼낼 건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화면 전체를 밝혀주는 거죠.
70% 정도 주고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밝아진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3D 오브젝트로 잘 느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이 아래쪽에서 물결처럼 퍼지는 아이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점을 초기화를 시킬 건데 카메라를 하나 만드시고요. 50mm로 해서 OK 누르시면 자, 일단 시점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제 카메라가 보는 시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또 이런 식으로 시점 조작을 또 추가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시려면 카메라에 트랜스폼에 리셋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형 툴로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만 하얀색으로 자, 10 정도의 두께로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일립스 패스에 이제 키프레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사이즈가 600 나왔는데 자, 0에서 시작해서 1초에 600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 스트로크 두께가 처음에는 한 30 정도였다가 두께가 30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두께가 0이 된다. 요렇게 키프레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커터로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물결 모양으로 퍼졌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두께를 좀 더 올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되셨으면 키프레임 전부 선택해서 F9번 그래프 들어가서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당겨서 가속도 감속도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또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반복시키려면 자, 익스프레션에서 루프 아웃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에서 루프 아웃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요 그냥 이 키프레임을 단순 반복하는 거예요.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반복하고 싶다, 이게 너무 지금 빨리 반복이 된다 라고 하시면 자, 여기 마지막에 찍혀있던 키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한 10프레임 뒤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프레임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쉬는 타임이 되는 거고요. 재생을 해보면 자, 10프레임의 간격을 두고서 반복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3D 레이어 체크를 해서 각도를 자, 마이너스 90도 눕혀놓고 위치를 자, 셀렉션 툴로 위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놓을게요. 재생을 해보면 자, 예제 영상에 나오는 그런 좌표 아이콘을 완성해 봤습니다. 조금 움직임의 디테일을 줘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이 좌표의 포지션 오른쪽 클릭해서 Separate Dimension에서 X, Y, Z 포지션을 다 나눠놓고 Y 포지션만 자, 1초에 살짝 올라가게 1초에는 살짝 올라가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에서 루프 아웃 핑퐁 하겠습니다.
이러면 키프레임 단순 반복이 아니라 키프레임을 왔다 갔다 반복하게 돼요. 해서 키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메인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컴포지션 만든 걸 가져오시고요. 자, 이거의 크기를 적당히 줄여서 트럭 위에다가 놓고 브릿지 영상 아니라 포지션에 키프레임이 찍혀있는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면 처음부터 재생해보시면 우리가 만든 좌표 아이콘이 트럭을 잘 쫓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트럭이 우리 눈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죠? 이 다리를 따라서 점점 멀어지니까 어때요? 트럭 자체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우리 눈에서 이 트럭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좌표 아이콘도 서서히 작아져야 정상인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또 보세요. 브릿지 영상으로 컴포지션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트래커 패널에 트랙 모션 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레이어 패널로 넘어진 모습이고 트랙 포인트가 보이는데, 오른쪽에 트래커 패널에 여기 포지션에만 체크가 되어 있었고요. 자, 오른쪽에 스케일을 체크하시면 이제 위치와 크기를 둘 다 트래킹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이쪽에 트랙 포인트 1과 2 두 개가 생겨 있는 모습이고, 자, 각각의 위치를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작해 주시고요. 혹여나 이 실선이 어디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이 선이 잘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요 분석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트럭을 잘 쫓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포인트 네모 상자의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트래킹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키보드에서 U 버튼 눌러보시면 키프레임 또 이렇게 찍혀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 아까 전처럼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에디트 타겟, 자, 널 오브젝트 선택이 되어 있으면 OK, 어플라이까지 해서 OK 눌러주시면 이제 이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과 스케일에 둘 다 키프레임이 찍혀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좌표 가지고 와서 스케일 좀 줄여주고 요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의 페어런트 갖다 놓고 페어런트를 해야 돼요. 물론 페어런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어떤 모습인가요? 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 덜덜덜덜덜 떨려요. 이거는 여기 있는 키프레임이 너무 많이 찍혀있기 때문이거든요. 해서 각 프레임에 반응하다 보니까 덜덜덜덜 떨리는 모습인데, 자, 위쪽에 윈도우에 보시면요, 스무더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자, 이걸 꺼내주시면 오른쪽에 스무더 패널이 생겨있고, 자, 스케일 글자 선택을 해서 얼마만큼 키프레임을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건데요. 여기 값을 한 5 정도 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키프레임의 개수가 많이 좀 간추려졌죠. 이러면서 재생해 보시면은 크기가 줄어드는 모습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키프레임이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덜덜덜덜 떨리는 모습인데요. 자, 뭐 얘를 값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또 눌러 보시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고요.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글자 선택해서 톨레랑스 값을 한 3 정도 주고 어플라이 눌러서 부드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포지션은 안 되겠다, 그죠? 포지션은, 자, 컨트롤 Z 누르고 포지션은 1 정도 주고 어플라이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 간추려졌죠? 재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 트럭을 잘 쫓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이긴 해요. 지금 보면은 사실 트럭이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작아지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스케일은 지금 이 좌표는 굉장히 빠르게 작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동으로 키프레임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은 그냥 지울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이 수치값이 25% 되어 있는데, 이것만 더블 클릭해서 한 50%로 수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일일이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래킹 기초를 알아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트래킹을 이용해서 좀 더 심도 높은 예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상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